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10년 전에 계속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간도 그랬습니다. 8% 정도 되던 성장률이 6% 이렇게 해서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 2%대로 내려가 있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기업의 연간 생산성이 9.3%씩 증가를 했는데 고용이 2%씩 줄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대개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불황기의 공정거래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에도 오히려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공정거래법을 정확히 집행하고 기업의 생태계를 바로잡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성장 동력도 일자리도 확충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황 중이지만은 공정거래를 집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공정거래를 완벽하게 시행하고 기업의 생태계를 바꾸지 않는 한 성장률을 높이거나 또는 창조경제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불황 때 지금 저는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는 불황 때 더 심해지게 그거는 규제를 좀 철저히 하되 아까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사회 정책적 부담 이게 전통산업 분야들 그런 분야들입니다. 이런 쪽은 그 생각이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인데 지금 공정거래법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어디서 늘어나겠습니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같은 그런 기술혁신형 기업으로부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인데 대기업이 늘어나지만은 그것이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를 강화해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꿔줘야만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대기업의 곳간에 지금 잉여급 총액이 2011년도에 644조가 있는데 중소기업에는 지금 36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수에서 99% 고용의 88%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일을 보면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MRO 업체의 내부 거래 비중이 5.9조 원 가운데 13개 대기업이 4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 72.9%입니다. 과징금이 그동안 5년 동안 얼마 있었는가? 33억밖에 집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SI 분야가 내부거래 비중이 12.9조 가운데 9.2조 원으로 71%를 내부거래로 하고 있는데 과징금이 지난 5년 동안 얼마 됐는가? 347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왜곡된 경제구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해주는 것, 공정거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기업의 생태계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한 20억 정도, 재벌 2세들이 20억 정도 투자해서 오너들이 거기에 일감을 수천억짜리 일감을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상장해서 2조를 가져가는 그런 편법 상속들이 진행이 됐고 비상장 회사의 그런 증여와 편법 상속들이 진행돼 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한두 개 기업이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법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세와 의지를 바꾸지 않는 한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세는 확실히 가져가겠습니다만은 법이 없이는 이거는 이 재벌의 권리 의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예.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지원을 한 측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지원을 받은 쪽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양쪽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법적인 개선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가 모랄 주기의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일감 증여세. 몰아주기 지금 이미 그건 법이 세법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네. 총수 일가에 대한 과징금 부과까지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지금 그 입증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총수 일가에 대한 입증 방식 그 문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건 뭐 저도 기본 동감이고요. 동감입니다. 네, 방향은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입증을 책임을 네. 지는 것은 너무 무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부당 내부 거래가 적발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차피 어떤 그 공정거래 질서는 행정적인 제재가 있고 민사나 형사 제재는 이 행정적인 제재 이후에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재도 오히려 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오히려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총수 일가에 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이거 다 강화하는 거에 동의합니까? 예, 다만 이제 여러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자니 뭐 집단손해 이런 그 여러 가지 게 중첩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그 개별 사안별로 대상이나 시기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우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금은 제가 아직 뭐 내정된 신문에 모르겠지만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네. 거는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네. 이 부담이 너무 치우쳐서 오히려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편의점 본사의 행포 문제 이게 지금 사회 문제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한 분이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도 해지 위약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 밖에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30%에 40%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네, 확인을 해서 지난번에 개선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상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건수가 1384건인데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됐냐? 고발이 1건이고 과징금 부과가 0건입니다. 오늘날 이 사태가 만들어진 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손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하튼 유통업하고 소비자 문제가 최근에 워낙 크게 부각이 되고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업무 수요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완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